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촬영입니다. 네,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은 강하게 마무리되었는데요. 미국 주식은 3대 지수가 초반의 약세를 모두 극복하며 상승 마감했고,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며 알트코인까지 모두 강세였습니다. 우선 장전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조금 애매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내러티브로 보자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비농업 고용은 예상보다 증가했고, 예측치는 물론 지난달에 15만 건보다도 증가했고, 실업률 역시 지난달보다 감소했습니다. 심지어 임금도 예상보다 더 상승했는데요. 여러모로 보나 최악이죠. 그래서 장 초반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올랐을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시장은 이미 연말에 산타 랠리를 보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날의 높은 고용지표가 미국의 강한 경제를 대변하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춰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비록 물가에는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경기 위험은 사라지며 골디락스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는 뜻이죠. 실제로 금리 전망치는 상승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 채권 수익률은 오랜만에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내년 3월부터로 예상하던 금리 인하 전망 시기는 이제 5월로 미뤄졌습니다. 강한 고용으로 인해서 금리 예측치가 높아진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시선은 다음 주 있을 FOMC로 쏠리게 되는데요. 저는 살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FOMC는 결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은 현재 연준의 완화 정책을 너무 먼저 예상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이럴 때 조금 진정시킬 필요를 느끼겠죠. 따라서 대놓고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연준은 항상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물가와 함께 금리가 치솟기 전에도 선제 대응을 하지 않았죠. 가능하면 상황이 나빠지길 기다렸다가 나중에 구원투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편이 쉽기 때문이죠. 물가가 폭등할 때까지 유동성을 심하게 풀고 경제를 살렸다라고 하죠. 그리고 폭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금리 정책을 펼친 후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죠. 그럼 다음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적절한 선행 조치를 취해서 경제를 살려봐야 이득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죠. 차라리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다시 경제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게 선전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부러 대위기 때만을 기다렸다 등장하는 히어로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연준의 성향을 생각한다면 12월 FOMC에서 좋은 말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렇다면 다음 주 FOMC 회의 이후로 시장에 한 번쯤 거친 풍파가 몰아닥칠 확률도 꽤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현재 7월 달에 있었던 직전 고점의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말부터 주가가 급하게 달려오긴 했지만 한 차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봐야 하겠는데요. 다음 주 FOMC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속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주 FOMC가 조금 매파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은 이 지점을 돌파해서 다음 목표인 2년 전의 최고점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는 매번 바뀔 수 있지만 결국 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2024년 내에는 최고점을 돌파하여 신고가를 달성하지 않을까 강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불장입니다. 비트코인은 44,000달러의 저항선에 걸려서 한때 42,000달러대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급히 회복해서 다시 한번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저항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이전 38,000달러 저항선에 막혀서 매물대를 녹여내던 상황이 현재는 44,000달러대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조정 없이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현물 시장 주도의 랠리라는 점 때문입니다. 과거 비트코인 사이클을 보시면 불장 전환 이후에도 40에서 60% 정도에 달하는 강력한 조정들이 꽤 있었습니다. 30% 정도의 조정은 그냥 일상 다반사로 있었고요. 하지만 이번 랠리는 다릅니다. 현재까지 가장 강한 조정이라고 해봐야 20% 정도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시장의 규모, 그러니까 레버리지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의 증거를 나타내죠. 투기성의 레버리지 포지션의 증가가 아닌 착실한 현물 위주의 매집이라는 점입니다. 레버리지 포지션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청산을 당할 위험이 있죠. 따라서 조정기에 강한 청산 스퀴즈를 일으키면서 가격 하락을 촉발시킵니다. 하지만 현물 포지션은 말 그대로 빵원이 될 때까지 들고 가도 문제가 없죠. 따라서 가격 하락 시 급발진이 적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현물 위주의 착실한 매집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서는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도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끊임없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려 6년 만에 최저점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지난번 반감기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새로 생성되는 비트코인보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비트코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반감기가 끝나고 나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래 가능한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명백하게 기관들의 진입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과 함께 투자 조합 등의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 예상이 되자 선취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현물 ETF 승인이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고 현재 기관들이 내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인사이더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승인이 예상되는 내년 1월까지는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다만 승인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로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분명 눈치 빠르게 선점했던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꽤 나올 수 있고 호재가 사라짐에 따라서 투심도 약해지면서 강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체 비트코인 보유자의 약 90% 이상이 수익권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차트상에 오렌지로 표시가 되는데 과거의 반감기 이전에 90% 이상 수익을 보는 상태로 들어갔던 것은 지난 반감기 때뿐입니다. 당시 오렌지 영역까지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 강한 조정이 나왔었죠. 물론 이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때는 개인들의 투기성 매물이 대부분이었던 시절입니다. 반면 지금은 대규모 채택을 앞둔 현물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4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 주의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모든 흐름을 신처럼 미리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에 구애받지 말고 조금씩 비슷한 양을 사면서 천천히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새롭게 진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조심스러운 접근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5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비율이 무려 31%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보유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4년마다 반복되는 비트코인 사이클을 초월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투자자가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장기간 보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FOMC 결과에 따라서 1위 1비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올랐으니 조정 올까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서 모든 면에서 금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지닌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를 믿고 어떤 이벤트에도 어떤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보유를 지속해왔기 때문에 사이클을 초월하여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장기 투자자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굳세게 꺾이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는 장기 투자의 마인드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제 아무리 불장이 오던 제 아무리 강한 슈퍼사이클이 오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털려 나갈 것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수는 역대 최저점을 경신하며 계속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빨리 팔아버리고 털려 나갑니다. 그리고는 가격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다시 들어오죠. 투자는 정확하게 이 반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어주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미니 알트 불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상승률이 적었던 암호화폐들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다만 현재 비트코인의 추세적인 강세는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 중에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알트 강세는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완전히 추세가 넘어가며 발생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이 너무 오르자 일시적으로 덜 오른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넘어가는 일종의 순환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돈이 암호화폐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단지 다른 알트코인으로 잠시 빠지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순환매가 모두 끝나고 나면 그 돈은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오르게 되겠죠? 이런 순환매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 사이클로 들어갈 때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동안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오히려 다음 비트코인 상승을 준비해도 되는 것입니다. 잠시 빠졌던 돈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주식도 암호화폐도 현재 가격이 몇 달째 계속 강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대로 조정 없이 쭉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자산은 없고 그렇게 올라도 좋지 않죠. 그만큼 거품이 많이 낀다는 얘기고 나중에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만 늘어날 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중간중간 적당히 거품도 터뜨려주고 과열도 시켜가면서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주식도 암호화폐도 지금은 과열이 꽤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 정비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시간을 현명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장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풀고 가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만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